차민기는 병실 침대에 앉아 링거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등에 꽂힌 바늘보다 더 아픈 것은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였다. 누가 올지 알고 있었다. 노영주가 올 것이고 나세리도 올 것이다. 두 여자는 이제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자신을 사이에 두고 찢긴 세월을 더는 말로 덮어두지 않으려 했다. 민기는 손등을 쥐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두 여자의 눈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다. 문이 열렸다. 노영주가 먼저 들어왔다. 검은 코트 차림의 영주는 병문안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원수를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민기를 바라보았다. 민기는 애써 웃었다. 왔어. 영주는 침대 옆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살아있네. 민기의 얼굴이 굳었다.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줘. 민기는 고개를 돌렸다. 나 아픈 사람이야. 영주의 입가가 떨렸다. 당신 때문에 아픈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이 나와. 그때 나세리가 병실로 들어왔다. 세리는 영주를 보고 멈췄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도 꽃도 없었다. 오직 불안한 얼굴만 들고 왔다. 민기 씨. 영주의 눈이 세리에게 향했다. 여기도 왔네요. 세리는 영주를 무시하고 민기에게 다가가려 했다. 영주가 한 걸음 앞을 막았다. 여기는 내 남편 병실이에요. 세리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 남편이기 전에 나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영주는 낮게 웃었다. 그 말 참 오래도 하네요. 민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두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수록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번졌다. 그만해. 세리와 영주가 동시에 민기를 바라보았다. 민기는 이불을 움켜쥐고 소리쳤다. 이 여편네들아.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나 좀 살자. 영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세리도 숨을 삼켰다. 민기는 이미 터져버린 말들을 주워 담을 생각이 없었다.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힘들었다고. 집에서는 숨 막히고 세리한테 가면 죄책감 들고 애들 얼굴 보면 미안하고. 나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영주는 민기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은 늘 살고 싶었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죽였어. 노영주. 난 당신 살리기 싫어. 죽음 앞에서라도 제발 잘못을 뉘우쳐봐요. 민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죽길 바라냐? 당신이 죽길 바라는 게 아니야. 당신 안에 있는 그 뻔뻔한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어. 세리가 영주를 밀치듯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민기 씨 지금 환자예요. 영주가 세리를 돌아보았다. 당신 눈엔 아직도 이 사람이 불쌍해. 세리는 민기의 손을 잡았다. 우리만 생각해.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진이만 생각해. 민기의 손이 세리 손 안에서 굳었다. 영주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세리를 바라보았다. 우리 진이? 세리는 입술을 다물었다. 영주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 아이들은 당신한테 끝까지 없는 사람이구나.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내 아이 지키려고 한 말이에요. 그 아이를 지키려고 내 아이들을 짓밟았어. 그만해요. 왜? 당신은 아직도 피해자인 척하고 싶어.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다. 나도 벌 받고 있어요. 영주는 웃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벌은 늘 자기 눈물뿐이야. 남이 흘린 피눈물은 벌로 치지도 않지. 민기는 두 사람의 말다툼을 견디지 못하고 링거주를 잡아당기듯 몸을 일으켰다. 다 나가. 둘 다 나가. 영주는 민기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끝까지 도망이네. 그래. 도망치고 싶다. 너희 둘 다 지긋지긋해.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기 씨. 민기는 세리를 보지 않았다. 너도 그만해. 진이. 나도 이제 그 이름만 들으면 숨이 막혀. 세리의 손이 떨어졌다. 영주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들었어요, 나세리 씨. 당신이 지키겠다고 한 남자가 당신 딸 이름에 숨이 막힌대요. 세리는 민기를 바라보았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얼굴이 지금은 자기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남자의 얼굴로 보였다. 민기는 뒤늦게 세리의 표정을 보고 입술을 떨었다. 그런 뜻 아니야. 세리는 물러섰다. 늘 그런 뜻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당신 말은 늘 누군가를 찔렀어요. 세리는 병실 문으로 향했다.
영주는 민기를 마지막으로 내려다보았다. 살고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당신이 누구를 사랑했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죽이면서 살아왔는지. 영주가 병실을 나갔다. 민기는 혼자 남은 병실에서 이불을 움켜쥐었다. 링거줄이 흔들렸지만 그는 아픈 손보다 더 아픈 자존심을 붙잡고 있었다. 병원 복도 끝에서 세리는 벽에 기대 숨을 골랐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민기가 지니 이름에 숨이 막힌다고 했던 말이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다. 그때 영주가 지나가려 했다. 세리가 불렀다. 노영주 씨. 영주는 멈췄다. 세리는 젖은 눈으로 말했다. 당신은 정말 민기 씨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영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세리는 낮게 물었다. 그럼 당신도 같이 괴로워질 텐데요. 영주는 세리를 돌아보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괴로워졌어요. 이제는 당신들 차례예요.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주는 병원을 나서며 손끝을 꽉 쥐었다. 민기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도 약해진 얼굴도 한때 사랑했던 호칭도 그녀를 흔들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다. 끝까지 원수야. 끝까지.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그동안 흘린 피눈물 다 갚아줄 거야. 그 다짐은 영주의 발걸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차승우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승현은 동생 옆에 서서 병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승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형은 올라갈 거야. 승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난 안 가. 승우야. 승우가 이를 악물었다. 나한테 아버지는 형이고 엄마야. 그 사람은 아니야. 승현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승우가 먼저 손을 밀어냈다. 형도 착한 아들 노릇 그만해. 그 사람 가슴에 맺힌 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죽으라고 해. 승현의 얼굴이 굳었다. 말 심하게 하지 마. 심하게 말한 건 내가 아니야. 우리 인생을 심하게 만든 건 그 사람이야. 승현은 한숨을 삼켰다. 그래도 아버지야. 승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형은 아직도 그 말이 나와. 미워도 아버지인 건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더 싫어. 지워지지도 않으니까. 승현은 아무 말도 못했다. 승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이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 나는 엄마 데리고 갈 거야. 더는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무너지는 거 보기 싫어. 승우가 돌아서려는 순간 병원 출입문 쪽에서 영주가 걸어왔다. 승우는 곧장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가자. 영주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애써 미소 지었다. 그래. 승현은 멀리서 어머니와 동생을 바라보았다. 병실에 있는 아버지와 병원을 나가는 가족 사이에서 그의 발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시각 나진이는 전시장 사무실 앞 복도에 서 있었다. 전시 관계자는 진이의 눈을 피했다. 나 작가님,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고 후원사 쪽에서도 확인 요청이 왔어요. 진이는 차분히 물었다. 제 작품에 문제가 있나요? 작품 문제가 아니라 작가 이미지 문제가. 그럼 작품은 통과했고 제 인생이 탈락했다는 말씀이세요? 관계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이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려 했다. 도희가 퍼뜨린 소문을 반박할 증거들이었다. 그러나 사무실 문이 열리고 도도희가 들어왔다. 어머, 여기 있었네. 진이의 눈빛이 굳었다. 도희는 관계자에게 다정하게 웃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말씀드린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그래도 전시가 중요하니까요. 작가 한 명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진이는 도희를 바라보았다. 너는 여전히 남의 손으로 사람을 밀어내는구나. 도희는 웃음을 지웠다. 밀려날 만하니까 밀리는 거야. 내 작품이 두려워. 내 작품이 아니라 내 존재가 지저분해. 관계자가 당황하며 두 사람을 말리려 했다. 진이는 도희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나셀이 딸이라서. 도희의 눈이 반짝였다. 그것도 있고. 차민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럼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도 보탰어. 도희는 진이의 귀 가까이에 낮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 태어나면 안 되는 애가 예술가 흉내내는 이야기. 진이의 손이 떨렸다. 도희는 그 떨림을 보고 더 잔인하게 웃었다. 넌 태어나면 안 되는 거야. 진이의 눈에서 분노가 차올랐다.
손이 올라갈 뻔했지만 그녀는 멈췄다. 도희는 오히려 실망한 얼굴이었다. 왜 안 때려? 그래야 내가 더 쉽게 끝내지. 진이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무너져. 이미 무너졌어. 너만 몰라. 도희는 관계자 쪽으로 돌아섰다. 이런 감정적인 분이 전시에 참여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진이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 끝에서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벽을 붙잡고 버텼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 진이. 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낯설지만 어딘가 오래된 사진에서 본 듯한 얼굴. 진이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누구세요? 남자는 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도윤이라고 한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진이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엄마의 오래된 상자 속 편지에 적혀있던 이름. 엄마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름. 진이의 목소리가 마르게 갈라졌다. 왜 제 이름을 아세요? 도윤은 대답 대신 진이의 작품이 걸려있던 쪽을 바라보았다. 그림 봤다. 제 질문에 대답하세요. 도윤은 진이를 바라보았다. 내 엄마 나세리 씨를 오래전에 알았다. 진이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렸다. 엄마를 아는 남자가 너무 많네요. 도윤의 얼굴에 아픔이 스쳤다. 그 말 들을 만하다. 저한테 무슨 용건이세요? 도윤은 품 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걸 전해주러 왔다. 진이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엄마한테 주세요. 내 엄마는 이걸 찢어버릴 거다. 그럼 더더욱 제가 받을 이유 없어요. 도윤은 낮게 말했다. 내가 찾는 답이 여기 있다. 진이의 눈이 흔들렸다. 그 순간 도희가 사무실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진이와 낯선 남자, 오래된 봉투. 새로운 소문이 될 만한 장면이었다. 도희는 휴대전화를 들어 두 사람의 모습을 찍었다. 진이는 도윤에게 말했다. 제가 찾는 답이 뭔지 어떻게 아세요? 도윤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누구 딸인지. 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뭔데 그걸 말해요. 도윤은 봉투를 내밀었다. 내가 원하면 내가 말하마. 진이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손을 뻗으려던 순간 세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진이는 화면을 보고 받지 않았다. 도윤은 그 이름을 보았다. 세리는 아직도 숨기는구나. 진이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엄마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진이는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이건 받을게요. 하지만 당신 말은 안 믿어요. 그래도 된다. 그리고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제가 부르기 전까지.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내 엄마를 닮았구나. 진이는 돌아섰다. 그 말 칭찬으로 안 들려요. 진이가 떠난 뒤에도 도윤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도희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찾았다. 그날 밤 진이는 작업실에 혼자 앉아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작은 병원 서류 사본, 그리고 접힌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 세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다. 그녀 옆에는 정도윤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지만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이가 태어나기 전 마지막 봄. 진이의 손이 떨렸다. 병원 서류에는 세리의 이름과 함께 산전 검사 기록이 있었다. 보호자란에는 차민기의 이름이 아니었다. 정도윤. 진이는 편지를 펼쳤다. 세리야.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아이에게 내 이름을 말하지 마라. 내 딸이 나 때문에 다치지 않게 해줘. 진이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다. 내 딸. 그 말이 진이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렸다. 세리가 들어왔다. 진이가 연락을 받지 않자 찾아온 것이었다. 세리는 진이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그걸 어디서 났어? 진이는 고개를 들었다. 정도윤. 그 사람이 줬어요. 세리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 사람을 만났어. 엄마는 알고 있었네요. 세리는 다가왔다. 진이야, 그건 내가 지금 볼 게 아니야. 진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럼 언제요? 내가 더 망가지면.
사람들이 더 떠들면, 도도이가 내 아빠 이름까지 팔아먹으면 그때요. 세리는 손을 뻗었다. 줘. 진이는 뒤로 물러섰다. 싫어요. 나진이. 내 거예요. 내 출생, 내 아빠, 내 이름. 엄마가 숨긴다고 엄마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널 지키려고 했어. 진이가 웃었다. 엄마가 나를 지키려고 숨긴 것들이 전부 나를 찔러요.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이는 편지를 펼쳐 세리 앞에 들었다. 정도윤이 내 아빠예요. 세리의 입술이 떨렸다. 맞아. 그 한마디가 작업실 전체를 무너뜨렸다. 진이는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럼 차민기 아저씨는 뭐예요? 세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가 사랑한 남자. 진이야. 내 아빠도 아닌 남자 때문에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어요. 엄마가 불륜으로 낳은 애라고, 남의 집 무너뜨린 애라고, 태어나면 안 되는 애라고. 세리는 울음을 삼켰다. 미안해. 그만하지 마. 진이는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이제부터 내 가족 관계는 내가 확인할 거예요. 무슨 뜻이야? 정도윤이 정말 내 아빠인지 서류로 확인할 거예요. 세리의 눈이 커졌다. 안 돼.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왜 안 돼요? 세리는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침묵에 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 또 뭐 숨겨요?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진이는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엄마가 아니라고 할 때마다 항상 뭐가 있었어요. 세리는 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진이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같은 시각 병원에 홀로 남은 민기에게 도희가 찾아왔다. 민기는 낯선 젊은 여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야? 도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도도희라고 합니다. 나진이 씨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민기의 얼굴이 굳었다. 진이 얘기는 왜? 도희는 병실 문을 닫고 들어왔다. 아저씨도 속고 계신 것 같아서요. 도희는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진이가 정도윤에게 봉투를 받는 사진이 있었다. 나진이 씨가 오늘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나세리 씨와 아주 오래된 사이 같은 남자요. 민기의 눈빛이 흔들렸다. 도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아저씨가 평생 지켜주려 했던 아이가 처음부터 아저씨와 아무 상관없는 아이였을 수도 있잖아요. 민기의 손이 떨렸다. 나가.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저씨는 한 가정을 버렸고 나세리 씨를 지켰고 진희 씨까지 감싸왔는데. 민기는 이를 악물었다. 나가라고 했다. 도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말이면요. 민기는 침대 옆 물컵을 움켜쥐었다. 도희는 미소를 감췄다. 저라면 확인해 볼 것 같아요. 나진이 씨가 정말 누구 딸인지. 도희가 병실을 나간 뒤 민기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연결되지 않았다. 민기의 눈에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차올랐다. 그는 링거줄을 거칠게 뽑아내듯 일어섰다.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영주가 다시 나타났다. 영주는 민기의 손등에서 흐르는 피를 보았다. 어디가? 민기는 영주를 밀치려 했다. 비켜. 나세리한테 가려고. 민기의 눈빛이 흔들렸다. 영주는 웃었다. 또 그 여자네. 죽음 앞에서도 자식 앞에서도 당신은 끝까지 그 여자야. 민기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엔 달라. 뭐가? 민기는 낮게 말했다. 나도 확인해야겠어. 나진이가 누구 딸인지.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승현과 승우가 다가오고 있었다. 승우는 민기의 말을 들었다.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아직도 그 애가 문제예요. 민기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승우야. 승우는 천천히 다가왔다. 우리 앞에서는 한 번도 뭘 확인하려고 안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쳤는지, 엄마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형이 얼마나 버텼는지. 그런 건 안 궁금했잖아요. 민기의 입술이 떨렸다. 승우는 민기의 손등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네요. 승우는 돌아섰다. 승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눈빛 속에 미움과 연민이 함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민기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영주는 민기 앞에 섰다. 가서 확인해. 대신 그 확인 끝나면 당신이 잃은 게 뭔지도 같이 보게 될 거야. 민기는 병원을 빠져나갔다. 밤늦게 진이는 정도윤이 알려준 주소 앞에 서 있었다. 오래된 건물 3층, 작은 사무실 문패에는 도윤 아트 리서치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다. 진이가 문을 열자 도윤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올 줄 알았다. 진이는 바로 말했다. 유전자 검사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바로. 네. 더는 누구 말도 안 믿어요. 도윤은 잠시 진이를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준비해두었다. 진이는 그 말에 더 차갑게 굳었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네요. 내가 원할 때 주려고 했다. 다들 나를 위해서래. 진이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 말이 제일 지겨워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차민기가 들어왔다. 숨이 거칠었고 손등에는 피가 굳어 있었다. 뒤이어 세리가 달려들어왔다. 민기씨, 이러지 마요. 진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민기의 시선은 도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정도윤이야.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민기씨. 민기는 웃었다. 나만 몰랐네. 다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바보였어. 세리가 막아섰다. 그만해요. 민기는 세리를 밀어내듯 앞으로 나섰다. 나진이. 너 알고 싶다며. 내가 오늘 다 듣게 해줄게.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세리는 민기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 마요. 진이 앞이에요. 민기는 세리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언제까지 숨길 건데? 이 아이가 누구 딸인지, 왜 나한테 말 안 했는지, 왜 내 인생까지 끌어들였는지. 도윤이 낮게 말했다. 그만하십시오. 민기가 도윤을 향해 다가갔다. 넌 빠져. 내가 빠져 있었으니까 이 꼴이 난 거야.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제가 없었기 때문에 세리가 혼자 버틴 겁니다. 민기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혼자 버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리가 고개를 저었다. 진이야. 도윤은 세리를 보았다. 세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도윤은 진이에게 말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 나는 죽은 사람으로 처리됐었다. 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죽은 사람. 사고가 있었다. 세리는 내가 죽은 줄 알았고 너를 혼자 낳으려 했다. 민기가 세리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를 붙잡았어. 세리의 눈물이 흘렀다.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